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논문은 모델 숲, 어, 모델 숲이란 논문인데요. 이제, 정말 간단한 메소드로 기존에 이제 파인튠된 모델의 애큐러시를 올리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떤 모델에서 애큐러시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그 모델을 이제 태스크에 맞게 파인튠을 한 다음에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 예를 뭐 러닝 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엄청나게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두 이제 파인튠해서 발리데이션 셋에서 각자 정확도를 비교한 다음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이제 모델을 셀렉트 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제일 좋은 싱글 모델이 생각보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한 모델보다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로 파인튠된 모델의 로짓을 그 비교해가지고 로짓을 컨캡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더 원래 싱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삼블 모델들은 일단 같은 모델로 여러 번 다른 튜닝된 모델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인퍼런스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더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서로 다른 파인튜닝된 모델들의 파라미터들을 그냥 평균하는 방법으로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싱글 모델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이제 파라미터를 정하게 되지만 안사 한산풀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인퍼런스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유니폼 스프는 이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한 파인 튜닝된 모델들을 레이트를 이제 섞은 다음 그 다음에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글디 수프와 런드 수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 다른 논문에서 하나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여러 파인 튜닝을 할 경우 그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세임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랜드스케이프 하에서 이제 가장 발리데이션에서 가장 어크레시가 높은 이제 셋이 로스가 가장 적은 게 아니라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파인 튠된 애들의 로스로 만들어진 베이신 어딘가에 더 낮은 낮은 곳에 이제 파라미터 셋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소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메소드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유니폼 수프와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디 숲, 그리고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런드 숲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디 숲을 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숲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서의 파인튠된 모델의 웨이트를 그냥 평균해 줍니다. 그리디 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해서 이제 발리데이션 셋에 대한 정확도가 있을 텐데 그 정확도를 높은 곳에서 낮은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한 다음에요. 그 이제 일단 제일 높은 발리데이션 셋에서 어크레시를 가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섞을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서 파인튠된 모델을 섞었을 때 더 성능이 좋아지면은 이 수프에 제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섞었는데 더 모델이 떨어지면은 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셋으로 파인튜닝된 모델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한 파인튜닝된 모델을 구했으면은 이제 그거를 아까 유니폼 수프처럼 그냥 모델의 파라미터를 전부 평균시킵니다. 이게 전부고요. 그 런드 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파인튜닝된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그냥 평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 이제 최종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로스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으로 구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델도 완전 크고 그리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이제 메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제 서플멘트에서 조금 실험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뒤에서도 익스페리먼트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이미지넷에서의 성능은 그리디 수프가 제일 뛰어나고 의외로 런드 수프의 성능은 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부분은 이제 네, 수영이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나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안 물어봤네. 지금 내가 소리가 들리구나. 혹시 질문 있나요? 없는 것 네, 같은데. 없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엑스퍼리먼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험의 데이터셋은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넷으로 파인튜닝한 이제 실험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파인튜닝 할 때는 이미지넷을 사용하고 또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V2 그리고 이미지넷 R, 오브젝트넷, 이미지넷 스케치, 이미지넷 A 이 다섯 가지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메소드에 인투이션이 되는 실험이 있는데 어, 일단 아까 잠깐 상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큰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했을 때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어, 이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 세타 제로가 프리트레인된 웨이트고 거기서 파인튜닝한 웨이트가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세타 1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드나 아니면 다른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다시 프리트레인해서 다시 파인튜닝을 한 게 이제 세타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웨이트 벡터가 세 개 있으니까 그 세 개의 벡터를 지나는 하이퍼플레인을 정의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해서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준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세타 제로일 때는 당연히 옵티멀이 아니고 이제 세타 1, 세타 2일 때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세타 1과 세타 2의 그를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더 좋은 그런 테스트 에러를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의 라인은 두 개가 서로 시드를 다르게 했을 때의 세타 1과 세타 2고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이제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했을 때 이 여기가 세타 1이고 이 분홍색이 세타 2인 파라미터인데 이때 로스랑 그리고 테스트 에러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의 테스트 에러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인투이션을 받아서 이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 파인 튜닝 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인투이션을 받았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세타 1과 세타 2의 각도가 작은 것보다 여기 밑에 것처럼 더 클수록 이 각도가 더 클수록 이제 더 콜릴레이트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모델 수프를 했을 때 더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견인데 어, 사실 수학적으로 왜 성능이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좀 증명이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투이션에서 이 각도가 클수록 이제 모델 스프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오르는 성능이 더 클 거다라는 거에 대한 실험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각도에 따른 이제 x축이 아까의 비주얼라이즈 되는 그림에서 세타 1과 세타 2의 각도고요. 그리고 이제 y축이 그 모델 스프를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딱 두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세타 1과 세타 2만 가지고 모델 스프를 적용했을 때 그 적용하기 전 평균 어큐러시에 비해서 얼마나 어큐러시 게인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런 수치인데 이제 세타 1과 세타 2의 각도가 더 클수록 실제로 어큐러시 게인이 더 커지는 것을 이렇게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시드를 다르게 했을 때 성능 게인은 약간 이 정도 좀 낮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했을 때는 이제 주황색으로 중간 정도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르게 했을 때는 더 좀 각도도 더 크고 그리고 어큐러시 게인도 더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스, 모델 스프가 이제 파라미터를 모두 어베레이지 해가지고 더 성능을 높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앙상블과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앙상블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앙상블 이제 X축이 모델 스프 성능이고 Y축이 앙상블 했을 때 성능인데 이제 앙상블 성능과 모델 스프의 성능이 이제 콜릴레이트 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모델 스프를 했을 때보다 앙상블이 좀 더 성능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앙상블 같은 경우엔 뭐 n개 파라미터를 앙상블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퍼런스 연산이 이제 n배가 되는 반면에 모델 스프 같은 경우엔 뭐 n개를 모델 스프 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냥 인퍼런스 타임의 증가 없이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연산 자체가 n배 차이 나니까 뭐 앙상블 자체가 성능이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네, 모델 스프의 성능과 그리고 앙상블의 성능인데 어 이제 논문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모델 스프가 더 성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클립 VIT-B 그리고 32를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실험했을 때 결과랑 그리고 이제 유니폼 스프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리디 스프를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인데 이제 X축은 이미지 넷 어큐러시 그리고 이제 Y축은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어큐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바꿀 때마다 이렇게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유니폼 스프 했을 때 나쁘지 않게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디 스프 했을 때 이제 모든 파인 튜닝 결과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모델 스프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 예를 들면 이 제일 괜찮은 하이퍼 파라미터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하이퍼 파라미터랑 모델 스프를 했을 때 성능을 잰 다음에 그게 이제 네 그냥 기존 파인 튜닝 된 거보다 성능이 더 높으면 그걸 섞고 그리고 더 낮으면 그냥 안 섞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 스프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결국에 그냥 제일 좋은 모델보다는 더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똑같이 이미지넷과 아우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건데 이것도 역시 그냥 파인 튜닝 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소개했는데 그 여러 가지 메소드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네, 베스트 인디비듀얼 모델이 80.38인데 이제 유니폼 스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낮아지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파인 튜닝된 파라미터를 그냥 다 유니폼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 뭐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들을 다 유니폼하게 에버리지 취한 거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것보다 성능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디 스프는 어, 네, 그 파인 튜닝 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디 스프랑 그리고 그리디 스프 랜덤 오더는 이제 그냥 일반 그리디 스프는 그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파라미터부터 이렇게 섞는 반면에 랜덤 오더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성능 상관없이 랜덤한 오더로 그리스프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앙상블과 비교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앙상블이 그리스프보다는 성능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선 좀 이제 스프에 비해서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더 좋지만 역시나 좀 감안할 수 있는 게 앙상블 같은 경우엔 인퍼런스 타임이 n배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디스프에서 뭐 예시로 들었던 게 막 한 50개 정도의 파인 튜닝 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리디스프를 적용했을 때 한 15개 정도의 그 파라미터가 섞이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타임이 15배 되는 건데 반면에 그리스프는 뭐 15개가 섞이든 50개가 섞이든 어쨌든 그거 그냥 파라미터를 어베리지 하는 거니까 결국에 인퍼런스 타임엔 변화가 없어서 앙상블에 비해서 인퍼런스 자체가 워낙 어, 네, 효율이 좋다 보니까 조금 앙상블에 비해서 성능이 낮지만 감안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모델에 따라서 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역시 이제 앙상블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그리디 스프가 그 밑을 따라서 이렇게 그 파인 튜닝 한 것 중에 베스트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오른쪽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실험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프가 앙상블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실험인 것 같은데 이 논문이 좀 컨트리뷰션을 크게 가지는 거기도 하고 이제 VIT G14 모델에 대해서 모델 수프를 적용한 건데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이미지넷 소타를 찍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논문 제출이 나왔을 당시에는 아마 이미지넷 소타였을 거고 그리고 네, 여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제 클립으로 프리트레인 된 그런 모델을 사용했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소타를 찍으려고 JFT 3 빌리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해요. 이게 그냥 구글만 쓸 수 있는 그런 큰 데이터셋인데 이 아, 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셋이고
네, 이걸로 이제 이 큰 모델로 프리트레인 하고서 그리고 이미지넷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높인 거죠.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이제 이미지넷 소타를 찍은 그런 실험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이미지넷 소타인 모델을 보면은 그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다 JFT 3 빌리언 아니,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이미지넷에다가 파인 튜닝 하는 방식으로 이제 트레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디 스프 같은 경우에 프리트레인을 하고서 그리고 특정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미지넷 소타가 모두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미 이 당시에 아마 이미지넷 소타가 이 베이직 L이라는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글리디 스프를 적용한 건데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상 성능이 낮으면은 그냥 아예 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디 스프를 적용하면 성능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넷 소타 찍은 1위 모델에다가 글리디 스프를 적용하면 그냥 1위를 뺏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사실상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똑같이 베이직 L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91.02 하면 달성하면서 가장 90.98 달성하면서 좀 이렇게 기존 기존에 좋은 성능 보이는 모델에다가 기존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 메소드의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일단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이 논문에서도 실험한 게 클립 프리트레인 된 거에다가 이미지넷 한 거고, 그리고 JFT 3 빌리언에다가 프리트레인 한 거에다가 이제 이미지넷 파인 튜닝 한 거고, 그러니까 큰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어펜딕스에서 그냥 작은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 하고서 또 그냥 작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 물론 알고리즘상 성능이 오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준 실험만큼 눈에 띄게 막 성능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어, 모델 앙상블을 사용했을 때는 그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것도 어펜딕스에서 어, 그 expected calibration error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앙상블처럼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줄어들진 않았고 네, 앙상블에서 나오던 그런 효과는 모델 스프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까 분석 인투이션 말씀해 주실 때, 그, 네네. 어, 네, 로스에서 약간 각도를 얘기를 하면서 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아마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각도가 점점 벌어질수록 서로 올소곤한 내용을 배우니까 더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파인 튜닝 할 때 웨이트들이 올소곤하게 되도록 로스 텀을 추가해 준다던가 해서 하는 그런 실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었나요? 음, 처음 추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타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 모델의 그냥 모든 파라미터가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하면은 좀 학습에 어, 네. 학습하는데 뭐 네, 연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분석,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인퍼런스 타임만 고려를 하고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모델이랑 동일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는 거죠.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스크래치부터 끝까지 학습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큰 거 가지고 큰 데이터셋 가지고 프리트레인 된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여러 번 파인 튜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미지넷 가지고 한 10회 폭 정도 파인 튜닝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회 폭, 네, 보통 여기서 사용한 게 뭐 50개 정도의 파인 튜닝 된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10회 폭씩 50번 하는 거니까 500회 폭 정도는 이제 좀 할 법한 그런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저 높은 성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나 오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어차피 여러 번 해야 해서 높은 성능을 가진 걸 가져와야 될 거고. 근데 어차피 그냥 학습할 때도 여러 번 파인 튜닝해서 제일 높은 거 취하는데 그냥 그 더 낮아서 버려졌던 애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메소드에서 모델 스프 해가지고 성능을 더 높이는 거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막 그렇게 무지막지한 트레이닝 타임을 통해서 인퍼런스 성능을 높였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네, 트레이닝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 세미나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유튜브 잘 올려주세요. 네. 네.